네, 이번에 그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. 모임, 나들이, 친구 만남, 뭐 가족 모임 등 모든 곳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. 지금은 뭐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. 바로 그 스마트폰의 그 사진 기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만 촬영하면 프로 못지않은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. 인물 사진을 잘 찍으려면 우선 그 인물의 그 특징을 조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사람마다 그 얼굴에 좌우 대칭이 다를 수도 있고요. 이목구비 중에 뭐 눈이나 입 등이 조금 뭐 치우치거나 삐뚤게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요.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전신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럴 때도 보면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, 또 아니면 힙이 좀 넓어서 좀 날씬하게 좀 찍었으면 하는 분, 그 몸의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. 이러한 특징을 파악을 하면 지형 지물이나 소품, 그리고 그 빛과 그 인물의 그 방향, 각도 이런 걸 조절을 하면 또 그 불만스러운 부분을 약간은 좀 덜 부각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특징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촬영을 하면 아주 좋은 흡족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는 그 날씨와 장소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. 날씨에 따라서 또 온도라든가 빛의 방향 이런 것이 좀 달라지고, 장소에 따라서 그 느낌이라든가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. 이 사진은 빛이 가장 중요합니다. 빛의 방향, 빛의 양, 빛의 각도 이런 데 따라서 이 사진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날씨 중에 시간에 따라서 또 기온에 따라서 그 색감이라든가 밝기가 좀 약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. 사진 전문가들이나 DSL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이 빛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 측광이라든가 뭐 역광, 직광 뭐 이런 각도 이런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. 그래야 그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.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 스마트폰 자체가 모든 빛이라든가 색감 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뒤에 최적화되게 자동으로 다 맞춰줍니다. 그래도 이 스마트폰으로도 좀 자기가 의도하는 생각대로 사진을 만들려면은 스마트폰에도 이거 수동 기능이 좀 들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. 사진 설정에 들어가서 뭐 작은 부호라든가 또 글씨로 다 작게 많이 표시가 돼 있어요. 그걸 보면서 하나씩 눌러가면서 촬영을 해보면 금방 어떻게 변화되는구나, 어떻게 찍으니까 어떻게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금방 이해하고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물을 설정하고 촬영을 하고자 할 때 그 배경, 특히 그 배경이라든가 인물 주위에 거슬리는 그 그림이나 사물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이 촬영하는 사람, 카메라를 든 사람이 좌우나 뭐 상하 조금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런 것을 피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인물을 제외한 그 배경이나 그 사물, 그림들을 아웃포커스 시켜서 흐리게 처리하는 겁니다. 그렇게 놓으면 사진이 이제 인물만 딱 잘 살고 눈에 띄게 되죠. 인물 사진에서는 보통 이제 그런 배경을 아웃포커스 시킨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다음은 그 사진의 그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사진을 찍을 때 한 프레임 안에, 즉 그러니까 사진 틀 안에 인물을 배치한 뒤에 어느 부위까지 이제 나오게 할 것인가, 이런 것이 좀 중요합니다. 뭐 상체만 넣을 것인가, 아니면 뭐 전신을 넣을 것인가, 아니면 또 어느 부위를 좀 무릎 쪽이나 어디를 하체를 좀 잘라서 이제 넣을 것인가,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해야 합니다.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그 다리나 무릎, 허리, 목 가까운 부분,
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르지 않아야 됩니다. 인물의 그 관절 부위를 자르면 좀 많이 불편하고 보기가 안 좋은 불안한 사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자를 때 발목이나 무릎 이런 데를 자르지 말고, 하반신을 잘라야 할 때는 이제 뭐 발목과 무릎 사이 곳, 아니면 무릎과 그 허리 사이, 그러니까 허벅지 근처라든가 그렇게 자르는 게 낫고, 뭐 상반신을 좀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허리와 가슴 사이 같은 데를 잘라야 되고요. 그리고 표정이나 얼굴 뭐 이런 사진을 찍는 그 부분에서 옛날 같으면 머리 윗부분 같은 데를 자르질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은 머리 윗부분도 약간씩 잘라도 그 표정이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라든가 감정에 지장이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할 것은, 머리 윗부분을 자를 때는 이마 쪽에 약간의 그 머리카락을 남겨두고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. 이마 쪽으로 머리도 하나도 안 남기고 자를 것 같으면 그 잘려나간 부분이 이제 느낌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가 없거나 뭐 대머리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 한 가지 사람의 시선 방향, 보는 방향, 그리고 이제 전진 방향, 앞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든가 전진 방향이라든가 시선 방향 쪽으로 다 공간을 좀 더 주는 것이 좋습니다. 후방 쪽으로, 그러니까 뒤쪽으로 공간을 적게 주고 시선 방향을 좀 더 줘야 이제 앞에 공간이 있고 앞으로 가는 느낌이 들고 더 편안한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뒤쪽으로 공간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사진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. 뒤쪽에 이제 뭐 여운을 좀 남길 수 있다든가 느낌을 뭔가 좀 줄 수 있다 이러면 그런 사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,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의 카메라 워크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일에 이제 카메라를 밑에서 약간 밑에서 위로 찍으면 좀 다리가 길어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그럴 수도 있고요. 반대로 이제 위에서 약간 내려 찍는다고 하면 좀 키도 작고 짧아 보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사람마다 특징을 봐가지고 그런 걸 조금 더 보기 좋게 찍어주면 좋겠죠.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은, 모든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영상을 맺히게 하는 그 렌즈가 사람의 눈과 가장 가까운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표준 렌즈예요. 보통 뭐 DSLR 카메라 같은 데는 이제 뭐 한 50mm 정도가 이제 표준 렌즈고요.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그 시야 각도하고 이제 비슷하고요. 또 스마트폰 같으면은 이제 사진 설정에 들어가서 이래 보면 터치하는 부분 바로 위에 작게 나무 그림으로 3개짜리, 2개짜리, 1개짜리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. 아마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 인물 사진 찍는 데서는 표준으로 찍는 게 좋고요. 특히 광각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. 약간의 찍어 놓으면 왜곡이 생겨요. 왜냐하면 광각 렌즈는 이 좁은 공간에서 넓게 많은 것을 이제 보이게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렌즈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망원 렌즈는 아시다시피 이제 먼데 있는 것을 쭉 당겨서 뭐 가까이 더 크게 보이게 찍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. 그래도 사진은 많이 찍어보고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찍혔나,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찍혔는데 그건 뭐 때문인가, 이걸 알고 다시 찍어보고, 이렇게 해서 많이 찍어보고 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알아보면 가장 빨리 이해가 되고 쉽게 사진 잘 찍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 몇 컷을 보면서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